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아침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미국 재무부가 스티븐 무누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무누신 장관은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IMF와 관여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에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당 7위안의 벽이 깨진 데 대한 대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사실 환율 조작국 지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또 다른 한 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흑자를 이제는 줄일 때가 됐다. 알아서 줄여라라고 경고를 내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재무부의 결정은 상당히 상징적이라면서도 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터키 소식인데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현재 쿠르드 인민수비대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공격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터키 이스탄불과 이즈미르를 잇는 고속도로 개통식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르드족이 장악한 유프라테스강 동쪽 시리아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 작전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과 러시아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터키는 이미 두 차례에 걸친 군사작전으로 쿠르드 인민수비대가 장악하고 있던 지역을 빼앗았는데요. 네. 지난 2016년 8월 시리아 국경을 넘어 알밥, 다비크, 다라블루스 등을 점령을 했고 지난해 3월에도 시리아 북서부의 쿠르드족 도시인 아프린으로 진격해서 수많은 쿠르드족들을 살상하고 내쫓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최근 몇 주간 터키 현지 언론은 이 전투부대와 군 장비를 싣고 있는 군 호송 차량이 시리아 국경지대를 향하는 장면을 내보내면서 그 지역 일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터키는 그동안 쿠르드 세력의 증대가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면서 공격 의지를 계속해서 선명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터키가 군사 작전을 강행하겠다는 이 지역이 시리아 영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자국 영토에서 벌어지는 터키의 군사 작전에 대해서 그간 명백한 주권 침해라면서 규탄해 왔지만 아시는 것처럼 현재 시리아가 내전 중인 상태여서 시리아 중앙정부의 통제권이 미치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난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에서 터키는 미국과 프랑스가 주축이 된 연합군 편에서 시리아 정부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IS라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내전을 틈타 거점을 마련하게 되고 이 연합군과 시리아 정부군 모두 IS 격퇴를 위해 싸우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IS 격퇴가 마무리돼가는 이 시점에 갑자기 터키가 총구를 연합군의 편에서 함께 싸웠던 쿠르드족을 향해 겨룬 겁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가 이 쿠르드족을 공격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쿠르드족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터키와 이라크, 이란, 시리아가 만나는 지역인 쿠르디스탄, 이게 쿠르드족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은 그 숫자가 약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민족입니다. 하지만 독립된 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는 비운의 민족이기도 한데요. 네. 이라크나 시리아에서는 쿠르드 자치정부의 형태로 살고 있지만 약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 정도로 가장 많은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터키에서는 자치정부는 고사하고 오히려 2등 시민으로 차별받으면서 오랜 시간 억압과 착취를 당해왔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로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파병된 터키군은
대다수가 이 쿠르드족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쿠르드족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한국으로 끌려와서 이제 전쟁을 한 건데요. 그리고 이때 이 군인들에게 지급된 그 월급이 고스란히 터키 정부로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이 교육, 의료, 취업, 복지 등 거의 모든 사회적 혜택에서 소외된 쿠르드족들은 터키 정부에 대항해서 1978년 쿠르드 노동자당이라는 걸 결성해서 무장 투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터키 정부는 이들을 분리 독립주의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체포, 구금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공격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이 시리아 북부 유프라테스강 동쪽은 시리아 내전 이후에 이 쿠르드족이 장악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쿠르드족은 민병대인 인민수비대를 설립하고 미국과 함께 IS 격퇴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군이 IS 재건을 영구히 막겠다는 목표로 이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군 주축의 국경 경비 부대 창설 계획을 세웠는데요. 당연히 터키가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극렬 반발하면서 시리아의 쿠르드 인민수비대를 자국 내의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의 분파라는 명분을 세워서 속탕 작전에 돌입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컷 IS를 격퇴해 놨더니 터키로부터 또다시 억울하게 뭔가 당하는 그런 굉장히 좀 억울하면서도 황당한 입장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요, 터키가 시리아 내전에 참전을 한다라는 명분으로 끊임없이 쿠르드족 소탕 작전을 감행을 하려는 기미가 보여서 미군이 계속해서 견제를 해왔거든요. 네. 이전부터 터키는 미국에 계속해서 쿠르드족에게 무기 지원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어깃천을 놓곤 했는데요. 그럼에도 엄연히 미국과 함께 싸우는 쿠르드족을 대놓고 이렇게 빨리 공격할 줄은 미국 입장에서 사실은 예상치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리아 내전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IS 격퇴 작전이 마무리에 접어들긴 했어도 여전히 잠재적인 위협으로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터키가 또 다른 전선을 형성해서 전력을 분산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내전으로 인해 쿠르드 자치정부가 혼란스럽고 전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터키가 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메블리트 차우쇼울루 터키 외교장관은 미국은 쿠르드 인민수비대와의 파트너십을 끝내라는 우리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의 거듭된 반대에도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의 구매를 강행한 터키가 이번 군사작전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은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2018년, 그러니까 지난해 1월 러시아는 이면 합의를 통해서 터키가 시리아 내 쿠르드 자치지역 중 하나인 아프린 침공을 허용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프린의 쿠르드족은 러시아 쪽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쿠르드족을 공격하는 터키를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IS 격퇴를 하고 시리아 내전에서 수많은 공을 세웠던 쿠르드 인민수비대가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이 시리아 내전에서 계속해서 발을 빼고 싶어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터키의 도움이 현실적으로 절실한데요. 이 터키는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자신들의 오랜 수건인 쿠르드족에 대한 완전한 소탕을 내세우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이 강력한 대응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쿠르드 인민수비대가 미국의 편에서 함께 싸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이 쿠르드족이 시리아 내전에 참전한 속내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시리아 중앙정부군의 전력이 반군과 서방연합군이 합세한 쪽과의 전투에 집중하는 동안 독립국가를 좀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점쳤을 텐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지원 아래 IS와의 전쟁 과정에서 시리아 내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 전통적으로 살고 있던 유프라테스강 동쪽에서 서쪽까지로 점령지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유용한 군사력이 필요했던 미국, 그리고 독립국가라는 꿈을 가졌던 쿠르드족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쿠르드족이 내전에 참여를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됐던 처음과 달리 갑자기 러시아가 2015년 9월에 참전을 하면서 시리아 정부군에 힘이 실립니다. 거기에 또 IS까지 출몰 하는 등 점점 이 전쟁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길어지면서 기약 없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승산 없는 전쟁에서 발을 빼고 싶어진 미국은 결국은 적국으로 싸웠던 러시아와 타협하게 되고요. 또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시리아 정부를 인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결국 쿠르드족과의 약속을 좀 저버리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쿠르드족이 오랜 세월 독립국가를 건설하지 못한 데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배신이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은 이 오스만 제국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독립국가를 세워준다는 약속을 하고 쿠르드족을 끌어들입니다. 네. 하지만 결국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 쿠르디스탄 지역이 영국과 프랑스, 터키에 의해서 시리아, 이라크, 터키 등 여러의 국가로 나눠지면서 민족 분단까지 겪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는 각국이 쿠르드족 자치정부에게 주었던 권한마저도 축소시키고 또 쿠르드 내부의 분열과 갈등까지 벌어지면서 더더욱 독립국가의 꿈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이처럼 주변국들이 쿠르드족의 독립을 절대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 이유는 쿠르드족의 규모가 중동 내에서 4번째로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쿠르드족이 독립을 할 경우 다른 민족들의 분리독립 요구 가능성도 커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쿠르디스탄 지역이 각 나라에서 이 최대의 유전지대인 경우가 많아서 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경제적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에게 안전지대를 구축하자 이런 제안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를 발표하자 터키는 시리아 북동부로 진격해서 이 쿠르드 민병대를 격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에 국제사회에서 터키군이 쿠르드족을 학살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한다면 터키 경제가 파괴될 것이다 이러면서 양국 접경지대에 폭 20마일, 32km의 안전지대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안전지대의 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통치위원회의 구성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논의는 답보 상태에 빠졌는데요. 최근까지도 안전지대 설치는 터키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가능하다면서 미국을 압박하던 터키가 미국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시리아 국경을 넘어서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서 군사작전을 펼치겠다고 계속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